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 계속 연속해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별 종목들 중에서는 연속 하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막 있고, 뉴스에도 나오고, 시장이 뒤숭숭하죠. 이럴 때 이제 많은 주식하는 분들이 좀 고민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네? 그럼 이게 위기인가? 아니면 지금이 뭔가를 내가 매수를 해서 좋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일까? 오늘 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좀 하나의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 어떤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위기일까 기회일까 고민 되게 많이 하시죠. 그 말인즉 결국에는 이게 이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 아니면은 계속 떨어질 거야? 라는 결국엔 올라 떨어져의 본능적인 궁금증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의 프로세스에서 피해가야 돼요. 요 생각을 좀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교정을 할 수 있느냐라면 요거 위기일까 기회일까에서 뭐 기준이 필요하다면은 그냥 이건 위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하락은 위기다. 네. 기본적으로 저는 뭐 그거에 대한 판단 자체를 안 하는 정도가 되거든요. 아마 버디님도 그거 굳이 왜 판단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거는 훈련이 좀 충분히 돼서 경력이 되고 경험치가 많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단계로 올라갑니다. 근데 처음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구분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은 그 구분을 위해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게 오늘 저희 영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점인데, 지금 예를 들면 양지사 띄워놨잖아요, 일봉 차트. 그럼 이 시점에서 충분히 하락됐으니까 이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이제 반등할까 아니면 더 내려갈까, 뭐 횡보할까, 이런 궁금증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구분하려고 하는 그 심리. 근데 그 생각의 흐름을 좀 바꿔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나 어니스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런 걸 고민하진 않거든요. 여기서 뭔가 다른 걸 고민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마디로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이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얘기들까지 좀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위기다라고 딱 정하세요. 이 말 듣고서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반발감이 들죠. 왜 위기라고만 말하는데? 나는 이거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본능적인 반발심이 들 거예요. 맞아요. 뭐 기회라고 하면 기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락하다가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이렇게 톡 치고 올라오는 이런 상황을 기술적으로 뭐라고 하죠? 기술적 반등. 아니면은 뭐 데드캣 바운스 아니면 전환. 뭐 이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하락하는 중간에 섞여 있기 마련이에요. 하락 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이렇게 됐는데 이거 딱 하루 이틀 나옵니다. 그럼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이 하루 이틀 반등 나오는 요 시점에 잘 치고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와야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건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기회가 될 수 없다. 그냥 단순히 말하면 이거 수익 내도 얼마 못 냅니다. 그냥 사실 깔짝거리는 매매밖에 될 수는 없어요. 내가 투자자가 되는 과정에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게 나한테 기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에피타이저도 안 되는 그런 겁니다. 뭐 그 정도 생각을 일단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하락하는 거는 위기니까 기회는 상승하는 데 있구나, 상승하는 주식으로 가서 뭐 일종의 추세 매매를 하라는 건가? 딱 30%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상승하는 데 기회가 있다, 이거 자체는 맞아요. 이 말은 맞는데, 근데 상승하는 곳에 기회가 있는데 그 상승하는 곳에 내가 그 상승 파동 속에서 뭔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냐 만들어 놓지 않았냐가 기회냐 아니냐의 차이점이죠. 예를 들면 이런 차트 종목을 봐볼게요. 뭐 누구나 요 정도 생각은 하죠. 여기에 기회가 있구나, 이건 알겠어요. 근데 이 파동 속에 기회가 있는데 이 파동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에게 기회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쪽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은 기회일 거고, 여기서 들어가려고 했다가 물린 사람들은 기회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상승 파동을 내가 어떻게 만났느냐가 기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주는 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승 파동을 언제 인지할 수 있을까요? 요때 첫 캔들에서 이거를 바로 보면 좋겠지만 개인 투자자 그리고 초보자 기준으로 그걸 바로 파악할 수 있을까? 이날 기가 막히게 찾아낼 수 있을까?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환경적으로 더 시장을 많이 보는 사람들.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장과 종목을 관찰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것도 제가 말하는 훈련의 하나고 기본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것들을 별로 안 보는 사람보다는 환경적으로
경쟁적으로 아니면은 이 종목을 만남에 있어서 더 빠른 타이밍에 잘 만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류의 사람들은 이런 데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내 종목이니까 계속 보고 있게 되잖아요. 그때 좋은 평단과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승 흐름을 만난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되게 유리한 상태로 만나게 됩니다. 보통 초보자들이 이런 데서 이제 나중에 상한가 갈 때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때 좋은가 하고서 여기서 나 해봐야지 하고서 시작을 딱 하는 케이스랑 보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유불리를 따졌었을 때 유리한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수익을 낸다 못 낸다 자체, 결과적인 자체 말고 이 파동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도 결국에는 오르긴 올랐으니까 수익을 냈을 거예요. 여기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올랐으니까 수익은 냈겠지만 이게 진짜 기회였을까? 그리고 이런 매매가 지속됐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쪽은 아무래도 홀짝에 가깝거나 만약에 이 종목이 오르지 않고 결과적으로 빠지게 됐었을 때는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이 상승 파동을 온전히 만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승을 어떻게 만났느냐는 내가 무엇을 하는 와중에 어떤 상황에서 만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게 가격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그 가격을 어떤 상황으로 내가 만들어 갔는가.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배경과 어떤 앞으로의 미래 전략을 가지고서 만났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만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만 들으면은 싼 가격에서 미리 좀 빨리 좀 잡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상승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초반부에 잡든가 아니면 그 미리 앞서서 잡아야 되는데 미리 앞서서 이런 거를 잡으려고 하니 그러면 하다못해 이렇게 횡보하는 거라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했듯이 떨어지는 거는 위기라면서요. 그럼 이런 때는 하지 않고 횡보하는 거를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또 막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궁금증이 이어질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각,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생각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런 거죠. 이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순위를 매겨보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이게 가장 안 좋은 거고, 그리고 가장 원하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원한다니까요 하지만 이게 가장 어려운 거고,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앞쪽에서 여기서 미리 해놓는 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더 좋은 거겠네. 구분을 해볼게요. 이게 1번, 2번, 3번. 2번을 모두가 원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는 실전 매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대한 타협점으로 1번으로 가느냐 3번으로 가느냐, 이 타협점에 큰 차이가 있어요. 2번의 타협점으로 1번으로 가게 되면은 점점 불리해지는 거고, 2번의 타협점으로 3번으로 가게 되면은 이 안에 또 다른 길이 열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또 계속 궁금한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 3번 안에서도 박스를 쳐놨는데 지금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여기 지점에서는 거의 막 그 최저가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겪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하락이잖아요. 네. 막 하락이 위기라면서. 그럼 이거는 위기니까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 쉽잖아요, 이게. 그쵸. 그나마 이건 그 이렇게 보면 박스처럼 그려져서 망정이지 앞에서 보면 쭉 이어진 하락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더 심했을 거고. 네. 그러면 이게 과연 하락을 위기라고 하는 거랑 또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같은 건데, 하락은 위기다라고 제가 일단 정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할 일은 위기를 내가 컨트롤하면서 이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투자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때 위기예요. 근데 위기 상황에서 위기니까 쳐다도 보지마가 아니라 말장난인데 위기잖아요. 말 그대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위기에서 기회만 내 걸로 만들어 오는 그런 컨트롤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부분을 실제로도 훈련을 많이 시키고도 있고, 저도 이쪽을 컨트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고, 물론 위기의 종목들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필터하고 선별하는 선관도 필요합니다. 그런 눈썰미 필요한 거 맞고요.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서 내가 매집을 할 때 말도 안 되게 추가 매수 물타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템포를 나눠서 전략적인
매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주가의 위기 상황은 투자자한테는 싼 가격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적당하게 잘 맞춰주는 그 능력치, 그게 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 보통은 이 중요한 얘기를 어떻게 들으시냐면, 뭔가는 알겠는데 되게 어려워 보인다. 왜냐면 이게 주식이란 게 항상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보면 4,500원을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이런 시점이 됐을 때, 여기 처음에 요 양봉에서 돌파할 때 이런 상승하는 지점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 지점을 딱 보고 있다가 여기 돌파해서 상승하는 거를 딱 상승분을 먹고 나오고, 만약에 그게 실패하면은 손절한다. 이런 그 전형적인 여러분들 그냥 많이 보시는 단타 돌파 매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왠지 이거만 잘 포착하면은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이 하락 상황을 뭐 매집을 한다, 막 이런 거를 하려 그러면 뭐 되게 위험해 보이고, 뭔가 좀 삐끗하면은 왠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이 둘 중에서 뭘 할까라는 그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도 경향적으로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어니스님도 여기에서 이제 만날 수 있으면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할 수만 있으면 굳이 이건 또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왜 이게 또 그 중요하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 이미 여기서 중요한 거를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사고가 흘러가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할 수 있으면 좋죠. 좋은데 문제는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밑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이 행동을 할 줄 모른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걸을 줄 모르는데 뛴다? 이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위에서만 생각을 너무 그쪽으로 고정시키지 마시고요. 한번 요렇게 봐보세요. 저 흐름이 나오기 전이죠. 근데 요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렇게 뚫고 갈 때, 아니면 이렇게 칠 때, 아니면 여기서 다시 빠질 수도 있죠. 여기서 아마 가장 무서운 거는 이거 뚫고 내려가면 여기서 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못하는 거거든요. 괜찮을 거야, 이거 전저점에서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런 맹목적인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하실로 내려가는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채워주고, 그거를 토대로 이 경계선에서 내가 그 정도 비중과 템포를 맞춰 놓으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 대비를 해주게 되면은 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비중을 내가 확보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무섭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3,750원 라인 잡고서 여기서 하락을 기회 삼아서 내가 여기서 매집을 잘해야지라고 전략을 세우는 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더 떨어지면, 그래서 3,500원 가고 그러면 한 3,500원 라인 잡고서 손절해야지, 혹은 3,000원 잡고서 손절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도 그런 게 머릿속에 막 스쳐가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 지점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 하락을 위기로 만들어낼 줄 알게 되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고, 그 3,500원에서 손절을 하든 3,000원에서 손절을 하든 그 손절분, 그 손실이 그렇게 날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그런 얘기로 동일하게 다시 순환돼서 만나게 되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또 보여지거든요. 네, 내가 종목을 선정하고 시작한 상황을 이런 박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매매를 잘한다는 거는 여기서 박스 매매로 끝난다? 좋죠. 그것도 잘하는 거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고수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납니다. 위로 올라갈 때 처음에 시작했었던 박스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돌파가 되는 거죠. 돌파 매매 하는 게 좋다. 이 말인즉 이 전환하면서 내가 컨트롤하면서 이거를 끌고 가고 유리함을 활용해서 이래야 수익 극대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자, 위로 변화할 때 내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자동차가 전진만 하고 후진은 못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후진도 할 수 있어야죠. 이 밑으로 변화할 때 여기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아래로 갈 때 이 박스가 깨지고 하향 돌파할 때 이때 전환을 시키면서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제가 말했었던 위기인 건데, 이 위기 상황에서 내가 조치를 잘 취해 놓게 되면은 끝없이 하락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여기서 상승 흐름으로 만나는
이런 흐름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때 나한테 진짜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직하게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위기를 거쳐서 기회 상황 오는 게 실제로 실전에서 좀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때가 훨씬 더 큰 수익성의 기회가 온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경험도 쌓여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또 시드 볼륨도 이제 중요하니까 많은 분들이 시드가 좀 큰 사람일수록 이걸 더 체감하게 되고, 왜냐면 지금 큰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비례적으로 그 시드의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경험이 없고 시드가 작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다 얘기를 해도 기회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경험도 못 해봤고 내 시드로는 왠지 이거 해도 얼마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근데 이 방향으로 이제 주식을 하면서 경험과 실력을 쌓아 나가면 언제까지 본인들이 그렇게 막 그 소액으로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주식하고 있거나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불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 경험에 비례해서. 그럴 때 진짜 체감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 말인즉 여러분들 지금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좀 멀리 보고 지금부터 이런 그림을 그리고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드리는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했다가 좀 꺼내 썼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매 순간 뭔가를 결정할 때 이런 얘기 들었었지? 라고 하면서 좀 생각의 결을 좀 바꿔보시고 그러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하나 물어보면서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중요한 얘기 한번 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네.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이제 하락이 위기냐 기회냐 이런 얘기 할 때 딱 요 상황이 되게 이제 상징적인 상황 같거든요. 요럴 때 이렇게 음봉이 두 개 깔리면서 왠지 여기 이평선 위에서 좀 아직 안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여기에 비하면은 좀 많이 조정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럼 이럴 때 이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다음날 뭐 이런 상승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하락은 위기지, 기회가 아니라 그냥 위기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기다렸다가 더 좋은 가격에 막 이런 때를 기다렸다가 다음날 이제 후회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좁은 시야로 보게 되면은 요 자체에서 위기냐 기회냐 이거를 구분하고 싶겠지만, 제 얘기에 포함되어진 얘기는 이거 같아요. 결국에는 애시당초 요 파동 자체를 어떻게 만났냐가 중요한 거고, 이게 어떻게 갈리냐면은 요 상승 파동의 초입 부분에서 내가 뭔가를 액션을 취할 수 있었던 사람들, 진짜 내가 너무 잘해서 여기서 전환 시점에서 기가 막히게 시작을 했던, 아니면 타이어반으로 이 앞에서부터 끌고 온 거를 이렇게 가지고 왔든 해서 요 파동을 먹었다, 이 사람들은 방금 동그라미 이 음봉 두 개 깔렸었던 그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왜냐? 상승을 내 걸로 가져왔고, 만약에 비중이 남아있으면은 이 비중을 이용해서 여전히 드립을 불타기를 이어가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고요. 요 시점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전략 매도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한테 수익이 남잖아요. 그 수익을 토대로 여기서 다시 포지션 잡아보면서 박스 하단 생각하면서 눌림목에 대해서 또 다른 매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요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확보한 수익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랑 별개로 그러면은 나는 앞에 거 놓쳤지만 그런 거 했다 셈 치고 나는 그냥 여기서 뛰어 들어가면은 되는 게 아닐까? 똑같잖아요. 어차피 이거 종목 자리는 똑같은 건데,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절대 똑같지 않다라는 거를 반드시 깨닫고 이해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얘기도 여러분들 이 경험을 아직 제대로 못 해봤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고민만 하시는 분들, 제가 말했던 대로 이런 거 잘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그런 1차원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분들께는 이거 정말 되게 보석 같은 팁이거든요. 경험과 노하우와 이 생각의 결이 이렇게 표현해서 전달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중요한 얘기일 거예요, 아마도. 근데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1차원적인 그 행동 지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 중요한 건 생각의 결이고 사고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사고를 해서 판단을 하고 한 번의 판단이 아니라 이어지는 그 투자를 어떻게 이어서 계속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단면을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라서 많이 도움이 되는 얘기일 텐데 좀 여러 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지점에서 오늘 같은 얘기를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하는 것만으로 주식이 잘 되면은 주식이 되게 쉽고 간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생각과 내 주식하는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감각적으로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것도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마치 아무 생각 안 하고 운전해도 사고 안 내고 운전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영역까지 좀 본인의 숙련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전 투자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훈련시켜 드리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온라인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벌써 되게 글로벌 클럽이에요. 저희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가입 안내 공지 확인해 보시고 한번 가입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